creeping flow approximation이라는 내용입니다. creeping 이 단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구글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도 한번 인터넷 찾아볼게요. 무슨 뜻인지.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creeping. 그죠? creeping. 잠시 사전이 잘 안 뜨네.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reeping. 자, 여기에 보면 사전을 보면 한글어 네이버에 찾아본 뜻에 따르면 서서히 진행되는 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어가는 이런 뜻입니다. 기어가는 크리핑, 기어가는 이런 뜻인데 이러한 플로우는 뭐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느리게. 그러니까 점성이 굉장히 도미넌트해서 얘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유동 현상을 우리가 크리핑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also named 뭐라고 하냐면 스톡스 플로우라고 합니다. 스톡스 플로우.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low Reynolds number flow라고도 하고요.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레이놀즈 수가 어떻다? 굉장히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다.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했습니까? 미우분의 유체학각 전공했는데 레이놀즈 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고요. 레이놀즈의 물리적인 의미는 viscous force 분의 inertial force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레이놀즈 수가 상당히 작은 값이다 했을 때 이는 무슨 말입니까? viscous force가 dominate 한다, 지배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viscous force가 dominate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유체가 very slowly moving 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꿀. 여러분들 꿀을 이렇게 쭉 했을 때 숟가락 떠서 이렇게 쭉 했을 때 숟가락을 뒤집었다 생각해 보세요. 꿀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죠?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 그래 그림 10-6 있잖아요. 페이지 520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520 보면 피겨 10-6의 그림이 있죠. 꿀을 이렇게 숟가락을 뒤집었다 생각하면 꿀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유체가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크리핑 플로우, 그리고 스톡스 플로우, 그 다음에 로우 레이널스 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 보자. 이런 경우 1번이라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스톡스 플로우인 경우는 이제 largely microscopic scale. 네. microscopic scale. 뭐 예를 들면 microorganism with 1 마이크로미터, 사이즈가 1 마이크로미터이고 이동하는 속도는 0.01 미터 per sec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레이놀즈 수가 얼마 정도 될지. 레이놀즈 수가 만약에 이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물을 지나간다고 할게요. 물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얘의 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주위의 유체의 이제 스케일 레이놀즈 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레이놀즈 수가 물인 경우에는 뭐예요? 뮤분의 로 VL이라고 했을 때 로는 1000 정도 될 테고요. 뮤는 얼마 정도 됩니까? 0.001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얘의 그 뭡니까? 속도는 0.01 미터 퍼 세크가 될 테고요.
다음에 얘는 그죠? 그다음에 얘는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가 될 테고요. 그리고 A의 랭스 스케일은 0.01 미터 per 세크가 될 거예요. 자, 얘를 대략 계산해 보면 대략 0.01이 돼요. 그죠? 그럼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요즘 뭡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거 좋아하잖아요. 나노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스케일로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스톡스 플로우라든지 이러한 로레일즈 넘버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스케일이 작아지게 되면. 그래서 소금쟁이 같은 거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렇게 떠 있는 원리가 결국 표면 장력 때문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표면 장력이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크리핑 플로우를 우리가 고려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경우는 윤활유, 루브리케이팅 오일인 경우에 또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전월이 있고요. 전월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베어링.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얇은,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얇은 막이죠. 얇은 오일 필름이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 요 오일 필름에 대한 뭐예요? 오일 필름에 대한 유체 역학은 뭐예요? 스톡스 플로우가 적용할 만하다는 겁니다. 예를 봅시다. 여기에 그 티크니스를 대략 10 마이크로미터라고 볼게요. 마이크로미터라고 보고, 여기 레이놀즈를 구해보면 오일의 일반적인 오일의 밀도는 8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랭스 스케일은 10-5승이죠. 10 마이크로미터니까 곱하기 속도, 예를 들어서 1m per sec로 요 유체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얘의 그 오일의 뭐예요? 점성 계수는 1N 세크 per 미터 제곱 정도 되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어쨌든 얘도 거의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브리케이팅 오일에도 뭐다? 크리핑 플로우의 개념이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 10장에서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결국 나베스톡시케이션을 심플리파이 한다. 뭘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가지고.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뭘 가지고 한다? 그 각 텀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성은 뭘로 인해서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무차원수를 가지고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노멀라이즈 하고 나면 무차원수, 레이놀스, 스트롤러 넘버, 그다음에 오일러 넘버, 또 뭐 있었어요? 프루트 넘버. 이런 값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값들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텀은 더 중요하고 어떤 텀은 덜 중요하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레이놀즈 수가 뭐예요? 상당히 작은 경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스커스 펄스가 관성력에 비해서 훨씬 더 더미넌트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크리핑 플로우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니처럼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유체, 그리고 또 마이크로스코픽 스케일에서 또 관심이 있고, 또 루브리케이팅 오일 같은 그런 경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거버닝 이퀘이션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다시 돌아가 볼게요. 스톨 넘버 라운드 V 벡터 라운드 T 스타 플러스 V 벡터 스타 닷 그레디언트 스타 V 벡터 스타는 마이너스 EU 그레디언트 스타 P 스타 플러스 1 오버 FR 제곱 G 스타, 그다음에 플러스 1 오버 레이놀즈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 스타, 이렇게 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식에서 첫 번째 assume steady state or period
of oscillation is very large.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상 상태라는 말은 움직임이 그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 없어서 유체가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뭐 박테리아 같은 거, 스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스펌이 있다고 해도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다면, 그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스트롤 넘버를 거의 0에 가깝다고 이제 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경우. 자, 두 번째. 예, 만약 중력이 무시할만 하거나 프리 서비스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프루드 넘버를 인피니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적용해봤고요. 프루드 넘버가 인피니티 하다는 말은 이 중력에 대한 영향이 무시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가정으로서 첫 번째 것도 무시할 만하다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Euler number is large and Reynolds is small. 오일러 넘버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봅시다. 얘의 스케일이 얼마 정도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른 색깔로 쓸게요. 헷갈리니까. 얘의 스케일이 1이라고 그랬어요. 얘의 스케일도 1이라고 그랬어요. 1 스케일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EU 넘버가 오일러 넘버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는 말은, 얘가 상대적으로 크다 하는 말은 얘의 크기보다 얘의 크기가 더 더미넌트하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이놀즈 수가 작다 하는 말은 얘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날리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얘는 1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얘보다는 훨씬 더 이펙트가 더 니글리저블하다 하는 것을 또 동시에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V 스타 그레디언트 스타 V 벡터는 무시할 만하다. 얘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거버니케이션이 EU 오일러 넘버 그랜드 스타 B 스타는 원오블 레이놀즈의 스타 스퀘어 V 벡터 스타 이렇게 된다. 자, 요 두 폴스에서 이 물리적인 현상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의 스케일은 1 정도 되고 얘의 스케일은 1 정도 돼요. 자, 이 말은 요 무차원수의 관계식을 대략적으로 보면 얘 둘 간의 관계를 정확한 값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EU 넘버는 뭐라고 했어요? 로 v 제곱에 p 0 p 인피니티라고 했고, 얘는 뭐랑 같다고 했어요? 로 v l의 뮤 레이놀즈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이 관계식을 다시 정리하면 P0 마이너스 P 인피니티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U V라는 관계식이 얻어지죠. 됐죠? 그러니까 같다는 개념이 아니라 관계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뭐 정확 수치를 따져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지점에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주변에 있는 압력을 상대적인 압력을 프레셔 디퍼런스를 생각했을 때 그 프레셔 디퍼런스는 뭐에 의해서 선형적으로 관계가 있다 하는 거면 이 값에 의해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값. 그죠? 자, 이거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압력 차이는 보통 압력 차이는 P 뭐 예를 들어서 P0 마이너스 P1 있다고 하면 이 압력 차이는 뭐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됐어요?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죠? 예를 들면 베르누이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P0 플러스 2분의 1 로 V0 제곱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상대적인 그 운동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얘를 설명을 했다고요. 그죠? 그렇게 설명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에 대한 설명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설명한다? 이 점성 계수와 속도와 캐릭터리스틱 렌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죠?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 문제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영향입니까? 이거는 운동 에너지는 이너시아 이펙트 때문인 거죠. 그죠? 이너시아 이펙트. 반면에 얘는 비스커스 이펙트에 대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위에서 상대적으로 이너시아 이펙트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영향을 날린 거잖아요. 이게 컨벡션 텀이지만 또 이너시아 텀으로 고려할 수 있거든요. 둘 합쳐서. 근데 얘가 무시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압력과 점성력의 밸런스로 이 물리적인 현상이 설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 관계식에 의해서 이 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부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운동 에너지는 결국 어떤 텀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이 텀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운동 에너지 이 텀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 텀이 무시돼 버렸잖아요. 이미 무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압력은 운동 에너지의 차이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로 레이놀즈 넘버 플로우에서는 이너시아 이펙트가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거는 자, 여기에 개수가 점성 개수에 의해서만 압력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density는 더 이상 이러한 low Reynolds number에서는 density is not important anymore. 이러한 low Reynolds number에서는 밀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이제 다시 원래 스케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식에서 얘 날렸죠, 얘 날렸죠, 얘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남는 놈을 가지고 원식을 쓴다면 원식을 생각을 한다면 원식은 그레디언트 P는 U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라는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면 된다. 풀 수 있으면 로 레이놀즈 넘버 로에서 됐나요? 자, 여러분들 예제 10-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드래그를 이제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로 해보는 거거든요. 뭐 결과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제 10-1번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래서 FD는 결국 뭘 컨스턴트와 U와 VL과의 관계를 갖는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 개수는 아직 모르는 거고 요러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를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런데 일단 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이 개수를 어떻게 찾았냐 하는 거죠. 개수를 어떻게 찾냐면요. 결국 이 그레디언트 P는 U의 라플라시안의 V 벡터인데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지금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러한 스피어란 말은 실린더랑 다른 거잖아요. 둥그런 거예요. 당연히 둥그런 건 뭐 설명이 하여튼 제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스피어 알잖아요. 스피어 공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주위에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로 레이놀스 넘버니까 굉장히 느리게 흘러갈 때 드래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느리게 흘러갈 때 드래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드래그는 당연히 있어야죠. 아무리 느리게 지나가더라도 드래그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드래그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드래그가 없다는 말은 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체가 고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움직인다 하는데 뭐예요? 이 주위가 지금 점성 계수가 있는 유체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위가 점성 계수가 있는 유체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얘가 스피어가 앞으로 이렇게 막 나아간다 생각해 보면 저항을 안 느낀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로우 렐슨 넘버 플로우에서는 어쨌든 이 지식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걔는 어쨌든 저항이 있다. 드래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래그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뭡니까? 예전에 이제 이러한 점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얘의 압력장을 가지고 드래그를 구해 보면은 드래그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달람베르트 패러독스라고 하거든요. 달람베르트 패러독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래서 왜냐하면 뭡니까? 오일러 이퀘이션 여러분들 알잖아요. 오일러 이퀘이션 로의 dv 벡터의 d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라고 하고 뭐 중력도 고려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가지고 물론 중력을 무시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압력 이렇게 해서 중력의 이제 프레셔를 구해서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드래그가 없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그 당시에 이제 유도를 했지만 실제 물리 현상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인 인식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달람베르트라는 사람이 야, 너 오일러 인식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달람베르트 패러독스예요. 네. 저항이 없다고 증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오일러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어쨌든 그 달람베르트가 그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놓았던 거를 나중에 이제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는 거죠. 저항의 개념, 왜냐하면 점성력을 이제 고려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죄송합니다. 계속 진동이 오는데 이거 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갔을 때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래그를 구하겠다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쓰고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얘를 식을 전개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적분을 합니다.
압력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요. 적분하고 걔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 드래그 포스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요 레벨이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능력 돼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이건 대학원 가서 배우는 겁니다. 대학원 과제에서 이 정도의 레벨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화이트라는 책이 있고요. 비스코스 플로우라는 대학원 수준의 책이 있어요. 이건 화이트의 플루이드 미케닉스 책인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화이트의 비스코스 플루이드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정도의 레벨의 적분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벨에서 그거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결론만 얘기하면 됩니다. 결론은 FD는 결국 뭐가 된다? 3파이 UVD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다시 정리하면 이 로우 레이놀즈 넘버 플로우에서는 드래그 포스가 다음과 같다. 로우 레이놀즈 넘버 플로우에서는 그 포스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예를 들면 계속 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연구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기관지가 있죠. 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왼쪽에는 폐가 2개로 갈라지고 오른쪽에는 폐가 이렇게 3개로 갈라집니다. 물론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컨셉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면 어떠한 여러분들이 약을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제 흡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하거든요. 에어로졸을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흡입해요. 천식이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식이 있는 분들은 DPI, MDI인가요?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DPI 이거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우스에 이렇게 에어로졸 투약하는 방식이 2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드라이 파우더 이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건조한 파티클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하나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MDI인가? 하여튼 그거는 약간 수분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달라요. 어프로치가 다른데 얘가 좀 더 저렴한 방식이고 얘가 좀 비싼 방식이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에어로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실제로 약이 어디다가 전달되는지가 이제 의사들은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의사들도 관심이 있고 환자들도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약을 예를 들면 이런 약들이 사이즈가 대략 2에서 한 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2에서 7 마이크로 되는 이 입자들이 마우스로 들어갔을 때 여기다 다 붙어서 폐 깊숙한 곳까지 못 가면은 치료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한 사이즈를 써야 되는지도 궁금한 거고, 그리고 어떤 사이즈를 썼을 때 얘가 어디에 붙어버릴지, 어디에 침전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겠죠. 그죠? 의사들이 이런 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보느냐?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파티클 시뮬레이션 하는데 스케일이 스케일이잖아요. 마이크로 스케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보정된 식이 있어요. 보정된 식이 있지만 이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도 로우 레이놀즈 넘버 플로우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케일이기 때문에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오차는 크진 않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포스를 고려해서 이 파티클의 라그랑지안 모션을 쭉 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를 따라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길어지고 있네요. 자,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예제 10-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제 10-1번 한번 읽어보세요. 1, 2분 좀 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Terminal velocity of a particle from a volcano라고 되어 있어요. 화산에서 파티클의 터미널 벨로시티. 자,
터미널 벨로시티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속도가 컨스턴트 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가 컨스턴트 해지는 경우. 자, 속도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터미널 벨로시티란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개념이 컨스턴트 벨로시티라고 했어요. 속도가 일정해지는 경우.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F는 ma잖아요. F는 ma인데 액셀러레이션이 없는 상태.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force가 밸런스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force가 밸런스된 상태를 얘기한다. 자, 어떠한 입자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입자가 있는데 입자가 자, 볼케이노가 쭉 올라가는 상태가 있고 그리고 얘가 중력에서 끌어당겨지는 상태가 있겠죠, 그죠? 얘가 속도가 터미널 벨로시티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하라는 거네요. 그죠? 이 고도에서 이 파티클의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해라 하는 겁니다. 속도가 컨스턴트 해지는 지점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자, 폴스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터미널 벨로시티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자, 얘가 이 입자가 중력에 의해서 담겨지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요? 얘가 또 부력이 있겠죠. 부력, 상대적인 부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뭘 받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 포스가 작용을 하겠죠.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포스를 우리가 구해보면 F 다운 얘가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은 파이의 6분의 d 3승의 로 p g가 되겠죠. 파티클 그죠? 이렇게 되겠죠. mg니까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올라가는 면서 이제 얘가 경험하는 뭐예요? 드래그와 부연시를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봅시다. 부연시와 드래그를 고려해주면 되는데, 그죠? 얘가 지금 튀어나와서 내려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의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하라는 건데, 자, 이 입자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올 때의 그건데, 얘가 아래로 이제 중력에서 하강하는 폴스는 이거고, 얘가 받는 힘이 또 뭐가 있어요? 요런 아래쪽으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뭡니까? 부력을 받을 거예요. 유체에 의해서 이렇게 부력을 받을 거예요. 부력을 받아서 얘가 반대로 상승하려고 하는 또 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유체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F 드래그가 있다. FB 부력, 부연시 포스, 그 다음에 F 이건 뭐라고 할까요? 얘는 FG라고 할까요? 요 포스들이 지금 밸런스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FG가 되는 거고 이제 드래그는 어떻게 됩니까? 드래그는 3파이 아까 우리가 알려드렸던 식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플러스 부연시는 어떻게 됩니까? 6분의 파이 d 3승의 로 에어 g 이렇게 되죠. 둘러싸고 있는 유체의 밀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6분의 파이 d 3승에 정리하면 로 p 마이너스 로 에어가 되고요. 얘 g는 뭐가 되면 3파이 uvd 이런 관계식으로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까? 터미널 벨로시티가 궁금한 겁니다. 터미널 벨로시티를 정리하면 v는 18파이 ud가 되고 분자는 파이 d 제곱의 로 p 마이너스 로 에어 g가 됩니다. 그러면은 18뮤의 d 제곱의 로 p 마이너스 로 에어 g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다이아미터는 무슨 다이아미터 써야 됩니까? 파티클의 다이아미터 써야 됩니다. 파티클의 다이아미터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50 마이크로미터로 주어져 있으니까 50 마이크로미터 넣어서 제곱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피 파티클의 밀도 주어져 있죠. 파티클의 밀도는 12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어의 밀도는 지금 이렇게 온도가 보면은 영하 50도에 프레셔가 55kPa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테이블에 찾아보면 0.8588이 나와요. 자, 1240 마이너스 0.8588 상당히 작아요. 무시할 만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비티 9.81 곱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구하면 되는데 결국 다 집어넣어서 구하면 0.115 m/s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터미널 벨로시티는 0.115 m/s가 나와요. 자, 이렇게 풀면 이제 좋은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실제로 이게 로 레이놀즈 넘버 플로우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레이놀즈를 구해봅니다. 로 에어의 VD 로 에어가 0.8588이었죠. 그다음에 V가 0.115였죠. 그다음에 D가 50 마이크로미터였고, 얘 그 유체의 밀도잖아요. 그 영하 50도에서 유체의 밀도 1.474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레이놀즈를 구해보면 0.335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1보다는 작으니까 지금 우리가 로우 레일즈 넘버에 적용되는 그 드래그 폴스 이퀘이션을 썼잖아요. 그 이퀘이션을 썼던 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레이놀즈를 구했는데 레이놀즈가 100이 넘어가고 200이 넘어가고 이러면은 방금 우리가 로우 레일즈 넘버 가정했던 부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제까지가 예제 10-2번 문제입니다. 됐나요?